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협동, 협업. 네, 사실은 사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사피에서 받은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지금은 21세기죠? 21세기인데 20세기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했냐는 거예요. 바로 전문가를 만드는 걸 추구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사피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개발자가 된다. 결국 뭡니까? 랭귀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전문가에서 끝나면 의외로 되게 한계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라는 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연습 많이 하면 되죠. 네, 사피에서 연습 엄청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사피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군대를 한번 다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연습과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을 쌓으시고, 이 지식과 경험은 결국 뭡니까? 나에게 익숙함과 스피드를 가져다 주죠. 아마 1년 후에는 정말 상상도 하실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전문가의 시작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뇌와 그리고 인간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20세기 후반부부터 어쩔 수 없이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난감한 현실이 뭐냐면, 저 익숙함과 스피드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세상이 변할 때마다 전문가가 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세상이 완전히 변할 때, 패러다임이 변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이상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보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저게 바로 산업혁명 1세대죠. 증기기관이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이제 인류사를 바꿨다는 거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를 모든 나라에서 했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회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모든 나라에서 저렇게 바보 같은 설계를 만들었을까? 바로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마차를 만들던 전문가였거든요. 운송수단의 전문가들이 바로 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만한 도구를 손에 쥐고도 마차랑 똑같이 설계를 했더라는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것,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치를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한테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가장 무언가를 배워가면서 가지게 되는 달콤함이자, 다시 말하자면 또 함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사피에서 엄청난 지식을 배우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그렇다면 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독특한 협업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재밌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무슨 지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축소해서 보느냐를 보는 거죠. 저 Y축이 바로 체인지, 변했다 라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 10대부터 20대는 그리고 50대부터 60대까지 똑같이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지난 10년은 엄청 변했지만 앞으로 10년은 안 변해.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나이 들수록 더 안 변하죠. 비율은 안 변하지만 기울기가 떨어지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 무엇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무엇을 창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나이 들면서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우리는 나이 들면서 기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전문성을 더해갑니다. 전문성을 더해가는데 그 과정에서 재미있게도 나이 들면서 오히려 세상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수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관찰해냅니다. 저는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렇대 그걸 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가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협업하셔야 돼요. 협동하셔야 돼요. 나를 혼자 두면 계속해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원래 50대 60대가 저렇게 곡선을 보이는데 아예 20대 30대인데도 저 지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직전에 큰 성공 거둔 전문가예요. 직전에 큰 성취를 이룬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미래가 바보처럼 예측되어 왔어요. 그렇죠. 점권, 이른바 판교 잡스. 네, 판교에 가면은 몸매도 안 되는데 스티브 잡스처럼 생기기만 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큰 성공 거둔 개발자들입니다. 큰 성공 거둔 엔지니어들이에요. 볼까요?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보처럼 예측되어 왔는지. 자, 빌 게이츠는 이제 케네스 올슨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PC 시장의 주역이죠. 그리고 PC 시장의 첫 번째 OS가 바로 뭡니까? MS-DOS. 그런데 빌 게이츠가 MS-DOS로 전 세계의 모든 PC 시장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뉴스위크와 했던 첫 번째 인터뷰가 바로 그거죠. 아까 한 분이 벌써 알고 계시네요. 놀랍군요. 역시 사피다. 앞으로 25년 동안 컴퓨터의 램 메모리 사이즈는 절대로 640kB를 넘길 일이 없다. 킬로바이트 안 쓰는 단위죠. 지금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파일들이 보통 킬로바이트로 표기되고 1메가보다 안 되는 단위예요. 그런데 그게 램 메모리 사이즈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빌 게이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미국의 산업의 구조까지도 흔들어 놨죠. 왜? 그래서 미국은 메모리 산업에 큰 관심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초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죠. 자, 무슨 얘기냐? 직전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를 못 봅니다. 우리는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이란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주로 그들이 보는 미래를 자꾸 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협업할 때만 가질 수 있어요. 인류는 원래 그런 식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협업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 저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 왔죠. 공부든 일이든 실리콘밸리도 가보고 뉴욕의 월스트리트도 가보고 독일의 막스 프랑크도 가보고 나사도 가봅니다. 엔지니어이든 개발자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법률가이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협업한다.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 나와 아예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협업은 그저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랑 많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나의 말을 많이 막히게 하고 나의 말을 처음에는 많이 서로 못 알아듣는 그런 협업이 진짜 협업이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하는 순간이 바로 거기서 올 겁니다. 사피의 이 700명 넘는 나의 사랑스러운 동기들, 그 중에서 늘 나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랑 많이 다른 것 같은 많은 사람들과 재밌는 협업, 좋은 협업 늘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이 1년 동안 배우실 이 엄청난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 하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거라고 저희 인지심리학의 역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정말 소중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